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정보의 소비자에서 정보의 생산자로 전쟁은 아직 끝났다라는 견해가 정보로 인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써봤습니다. 좌측은 제가 표현해 본 건데 많은 언론 매체에 의한 정보들이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관점이 없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부안해동 또는 세뇌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고요. 이런 세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뇌 처리를 하는 거죠. 디프로그래밍은 세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전문 용어로 디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 논리로 진실이라는 왜곡된 오류가 발생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분류를 잘했다고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은 제가 최근에 넥서스 1, 2부까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용어들을 조금 인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어떤 인과관계 논리의 어떤 그런 훈련된 그런 사고방식들이 중요하지 않냐. 인과관계가 사실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정보를 많이 안다고 진실이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여긴 5개 줄로 표시했는데 2개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인과관계로 돌릴 수 있는 게 훈련이 돼 있다면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다른 증거, 결과 이거를 생각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고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미래 예측이라 그러면은 예측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또 실제 있는 사실을 발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제 개인적인 방송도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 방송 자체도 그렇지만은 정보의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소비만 하는 소비자는 아니다. 이런 좀 희망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논리로 계속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2가지 정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왼쪽 거는 조선비즈인데요. 전통적으로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회사가 직접 편집한다고 네이버는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은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조선 비즈에서 쭉 뉴스를 노출시킨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한겨레 쪽인데 다들 읽어보면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뉴스 정보들이 극명하게 좌우로 나뉜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조선 비즈의 뉴스를 보는 우측 사람이라 그러면은 비하할 거고 또 왼쪽 사람이라면은 우측의 제목들을 보고서 또 좀
못마땅해 하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그 분열이 된다면은 새로운 정보를 찾는다 그러면은 트럼프 2기 출범, 한국 정치 혼란, 한미 동맹 불확실성 커져, 미국의 소리, 이런 것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할 거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좋아하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가 해설, 구속된 한국, 윤 대통령, 사설 칼럼, 당면의 초점은 48시간 향후 기소인가, 무기징역인가 사형인가의 내란죄 판단이 초점에 지지율 저하의 야당에는 초조함도 ABC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이런 그 제목의 내용들로 쭉 풀어낸 얘기들이고 댓글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댓글이 소비자로서가 아니고 생산자로서의 자기 견해를 나타내는 거의 하나의 어떤 그 상황이겠죠.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감정이 법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지지가 늘면서 민주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이신지라고 저널리스트인데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번복된 것은 2004년 대통령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죠.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법원도 민의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MT뭐라는 아이디를 가진 독자가 상당한 문제가 되네요. 이거는 계엄령 얘기가 아니라 구속영장 쪽이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긴급하게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다면 재판을 하면 아마 질 겁니다. 일본에서도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불법 약물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면 체포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정 청취나 임의 출두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도망할 가능성이 없으면 재택인 채로 기소하게 됩니다. 윤 전 대면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당장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의 위험한 흉악범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계엄령 문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이란 실행하는 인간에게도 방패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즉 전개에 따라서는 구속한 측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아마 고소 당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렇게 또 그 댓글이 달려 있네요. 윤 10시간 40분 만에 첫 조사 끝나 서울구치소 구금. 송유군, 송준영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1월 15일 23시 04분입니다. 조중동이라고 해서 그 동아일보도 보수 언론 쪽으로 많이들 분류했었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윤 후배 검사들의 조사받아 모든 진술 영상 녹화 거부. 진술 거부한 윤 아예 말을 안 해. 검찰 출신 후배들이 윤 조사 대통령님 호칭. 조사가 끝나고 그 시흥인가요? 어디에 있는 그 서울 구치소로 옮기는 그 사진이 찍힌 내용입니다.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윤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윤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청구. 위법 영장 무효.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만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법원 판사와 변호인의 입장이고, 검사는 물론 유죄 추정의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는 예측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루썰방, 윤 대통령 자진 출석, 노란한 우파 국민, 뭐 특별 이 게릴라 방송이라고 자기네들이 표현하는데, 방송하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그냥 그걸 타이핑한다고 그러나요? 뭐 느리긴 하지만은 좀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슈다. 집회에 가지 마라. 가두리 양식을 당했다. 우려할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을 예상했기에 왜 반대 집회에 나가냐? 과천에 가서 집회하는데 이틀 전에 집회 신고했다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국민이 다칠까봐 윤칸 나오게 하려는 가두리 양식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다. 정광훈 목사한테 놀아나는 태극기 부대, 왜 그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하는 기독교 우파들, 얘가 유동규, 개신교, 한계 같은 패거리들, 이런 거로 정리해 볼 같고요. 한 명의 같은 놈도 있다. 투사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아닌 거. 우파 채널 정신머리가 없다. 그냥 유튜버로 살아라. 윤칸의 입장에선 폭력 시위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반대라도 해라. 오프라인에 가서 막지도 못하면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또 동물농장 찍을 것임. 동물농장 늑대와 개로 비유해보자. 법치 우위이 보여주었다는 외국 좌파 방송들, 자진 출석을 체포로 보여야 한다는 언론들, 끝까지 자기네들은 국익 반중 친미가 유튜브를 하는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법 확대를 촉구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고 계엄령 무력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TBT, 싱킹 브릿지 타임비는 그쪽 방향에 동의는 하는데, 생존을 저는 우선시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저는 반중 친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좌우로 갈려져 있는 것은 한일 합방 해방 후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런 또 피해적인 피해 국가고,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다. 중국과 미국과 한반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쉴 데 없이 대리전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해서 수사권, 1차 체포영장 집행, 좌우 쎄쎄들, 그 다음에 2차 체포영장 집행,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유혈 사태가 났다면 더 큰 책임을 윤통한테 돌렸을 것이나 자진 출두로 공식적인 큰 문제는 없었다.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어도 기소권은 없다. 그리고 참고로 공수처 가려는 인재들이 없어서 절반가량 자리가 비어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직 절망적이지는 않지만 실수가 나오는 게 문제다. 들어눕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국힘당에 숨어있는 간첩들, 이대로 가면 중국의 뜻대로 될 것이다. 국힘 내 중국 간첩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유튜버는 유튜브나 해라.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다. 게릴라 방송을
하게 만드는 상황. 목루 메이슨 무리들은 뭐 이 부부 방송에 그 회원 가입을 한 그런 이 단체라고까지는 아니지만은 독자 내지는 그런 호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하자. 안중 집회. 이런 표현도 어저께 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도 그 늑대와 개를 가끔 비유를 하는데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데서도 그 탈레브라고 그 월스트리트의 현자라는 라고 별명이 돼 있는 탈레브도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울쥐와 도시쥐로도 비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늑대와 그 개로 비유해서 나오는데 늑대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자유스러운 삶인 거죠. 개는 그냥 그 헥헥헥 하면서 주인이 떨궈주는 먹이에 의해서 배부른 개 그런 거로 많이들 요즘 그 비유들을 하고 있죠. 그런 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재판 빨라지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이미 뭐 언론 보도가 된 방향인데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은 1년 내로 끝내라 하는 대법원장의 그 지시가 있고 또 법원 내규에도 633 원칙이란 게 있어가지고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등 빨리 끝내라. 그래서 1심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고 지금 재판이 중인데 빨리빨리 끝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가지고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저는 이 친구도 감옥에 가야 되는 이 친구하고 관련돼 가지고 자살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표현을 기자가 했는데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항소해놓고 항소심 관련 서류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뤄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판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돼야 되겠죠. 저커보고 중국, EU 검열 맞서 싸울 것, 표현의 자유 확대, NTD, 크로스 로드 방송에 이 사람이 조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3번 와서 취재를 해갔다 그러네요. 시청자 여러분, 온라인 검열이 종료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제3자 팩트 체크 시스템을 종료하고 일론 머스크의 엑소와 같은 커뮤니티 노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 커뮤니티, 즉 우리 모두가 각종 게시물에 대해 직접 노트를 남기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는 이번 발표에서 주류 담론에 해당하는 일부 주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여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불법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위반 사항에만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있었죠. 요거 다운표는 저커버그의 얘기입니다. 정부와 기존 언론사들이 더 많은 검열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부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구축을 했습니다. 메타는. 하지만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는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단 1%의 게시물을 검열만 한다 그래도 약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정책을 단순화하며 우리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저커버그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주르르 트럼프한테 쫓아가서 어, 좀 무릎을 꿇었죠. 왜냐? 트럼프가 페이스북 이용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완전히 민주당 편에서 정치적으로 놀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에, 트럼프에 쫓아가서 무릎 꿇은 거죠. 아이고 살려주세요 형님. 제가 좀 변할게요. 이래서 이런 뭐 표현의 자유 요따시 그 정책을 변경하는 모양입니다.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도를 쏟아냈다고 당시를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허위 정보 공작으로 인해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밝혀졌음에도 당시 도입된 검열 프로그램과 콘텐츠 심의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팩트 체커들이 정치적 논쟁에서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유발 하라리는 이 팩트 체커들이 사람이 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검열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천만이 되면은 아마 검열하는 사람이 2천만은 필요할 거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을 혐오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많이 보더라 하는 런닝 합숙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맞게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 메타가 정책을 언론의 그 표현의 자유를 좀 높이겠다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질려버렸고 이러한 기관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대중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서 Simplifying Content Polices라고 표현돼서 방송을 한 내용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특정 관점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그것을 비판으로부터 차단하려는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의 관점을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 얘기가 나왔어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거죠. 많은 이들은 이와 상반된 정치적 견해나 가치관이 오히려 억압되어 공론화조차 될 수 없다고도 지적한다. 특히 이는 종교적 가치관과도 맞물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의 머스크는 불법이 아닌 한 어떠한 콘텐츠도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행자가 한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즉 뉴스 콘텐츠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언론의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뇌당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 생각을. 표현의 자유 문제를 글로벌 이슈화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중국은 아예 우리 앱의 자국 내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틱톡도 뭐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죠. 틱톡을 막으려는 거죠. 이 미국 내에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언론이고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그 언론의 문제가 그 결국 물리적인 그런 무역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인용을 해봅니다. 현실을 표현하려고 시도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넥서스 무엇이 진실인가에서를 여기에다가 가져와서 인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템플릿 식으로 작성해 내온 자료인데 어쨌든 그 여기에 표현한 대로 과거가 원인이라면 그 원인은 가정할 수 있다 생각을 해봐 가지고 원인 가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따라서 과거는 관점, 역사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역사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화가 돼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그 템플릿 식으로 생각을 저는 계속 연습을 하고 있죠. 미국을 위한 나의 꿈 동맹 2부 피터 자이안 1월 15일자 뉴스 레터입니다. 1부는 뒤에서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맹으로서 서반구에서는 아르헨티나나 칠레가 떠오르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을 꼽았고 태국도 후보군에 넣습니다. 중동에서는 오만을 넣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콩고, 킨샤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러한 2차 선택을 동맹을 해서 다각화로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국의 이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그 저서를 그 번역본을 좀 사서 봤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뭐 한미일동맹 이런 것들을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은 왜 빼고 얘기하는지 이 친구의 지정학에 의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이상하게. 어,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 한국 전쟁은 거의 뭐 연합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계 대전으로 발발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 큰 전쟁이었죠. 음, 그 동아시아에 대해서 잠깐 그 중국하고 싸우는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것은 일부 동맹은 그 영어권 애들 그 나라를 얘기했고 멕시코와 베트남을 그 일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음. 어쨌든 또 미국이 침략을 하는 제국주의에 나섰다라고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MBK 영풍 최윤범 손 들어준 글래스 루이스의 편향적이고 논리적인 모순까지 노자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이래서 현재 그 고려아연의 경영권 다툼은 ISS 대 글래스 루이스로 그 대리 싸움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글래스 루이스가 그 고려인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에 결국 찬성 언행을 하고 최윤범 시장 측에 추천한 후보 4명 중에 대해서만 근데 다는 아니고 4명만 찬성 의견을 보냈다. 앞서서는 ISS는 그 글로벌 자문사라고 그러는데 영풍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래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BK 파트너 측 관계자는 고려인의 현 이사회의 사회이사 7명은 최 회장 측 인사로만 구성돼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영풍의 사회이사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회이사도 다 그 장씨 떨거리들인 거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사회이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겠냐 이게 거버넌스에서 ESG에서 이 G에 해당하는 거버넌스에 얼마나 객관성이 있겠냐 우리나라에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 묻은 개가 똥 묻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할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까지 쓰면서 편향적이고 논리적 모순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정치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 MBK하고 영통이 이 글래스 루이스라는 데서는 고려아연은 장기적 가치 성장과 가치 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의해서 트로이카 전략을 내놔서 로고도 3개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자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MBK 영풍증은 단기 이익만을 우선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그레스 루이스는 가지고 있으니까 고려 아이언의 그 손을 들어주는 그 분석 의견을 낸 거죠. 그 컨설팅을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악일객 소비 첫 8조엔 순풍 앵화 약세 악일객 소비 첫 8조엔 엔저 순풍 객수 최다 24년 작년에 1월 15일 날 한 거네요. 관광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 전년 대비 53.4%나 증가해 8조 1395억 원이었다. 과거 최고였던 23년 5조 3065억을 크게 윗돌아 처음으로 8조엔을 돌파. 역사적인 엔저를 순풍해 방일 외국인시 추계치도 과거 최다가 된 것 외에 치솟는 숙박비 등이 소비액 전체를 끌어올렸다. 별도로 90억 명 이동 시작 중국 춘절 수송 태세 이런 뉴스도 있네요. 중국 뉴스도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토시 히가시 야마구의 이 시즈미 작가라고 돼 있는데 요걸 제가 촌놈이 작년에 교토시를 처음 가봤어요. 여기 올라가서 뭐가 있다고 그러던가 그무르들 별이 있다고 거기가 교토시 맞을 거예요. 여기를 왜 기억하냐 그러면은 여기 사진 찍는 부분이 약간 이게 언덕길로 쭉 돼 있는데 여기 약간 평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쉬어가는 거로 날씨가 엄청 더워서 그래서 바라봤던 게 이렇게 있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엄청 일본에 많이 놀러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느니 제주도 가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똥오줌 싸가지고 아주 또 가격도 비싸고 해가지고 못 가겠다. 또 제주도가 잘못하면은 우범 지역이 되겠고 지금도 우범 지역이고 아마 의무로 범죄자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인 사건 등도 제주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중국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뉴스들이 있었죠. 전쟁 467만엔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전격 합의. 트라이브 김지원 조선일보 1월 16일 2시 24분의 보도 내용입니다. 로이터를 인용했는데 이날 최종 협상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관계자를 일용 양측이 휴전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협상안에는 6주간의 초기 휴전 기간이 명시되었으며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군의 점진적 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양측의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언론 보도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인질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오는 20일 자신의 취임식 전까지 전쟁을 멈출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휴전 소식을 듣고서 박수치는 사진을 게재했네요.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특파원이라고 해서 보도한 내용이고 지지통신 외신부를 내면 좀 약간 더 광의적으로 그러니까 보도하는 수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가자정전 합의 임박 물음표를 붙이면서 협상 돌파고 보도. 이것도 특파원이겠죠. 카이로 시사라고 기자 이름은 안 썼는데 대부분 또 외국 뉴스를 인용을 하긴 합니다. 이쪽도.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15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의 휴전과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의 간접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직접 협상은 아니고 간접 협상이고 중재자가 중간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가자의 하마스 군사부문, 군사부문이라는 하마스 군사부문인데 무장단체라고 우리는 하마스 자체가 무장단체라고 생각했는데 표현이 좀 다른 게 이게 또 인식이 됩니다. 합의안 승인 의사를 밝혀 16일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단지 이스라엘 수상부는 하마스는 합의에 대해서 아직 화답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어떻게 철수하는지 보여진 지도를 받지 못했다며 하마스가 답변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AFP 통신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 성전이 합의안 수용에 동의했다고 협상 중개인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무장단체가 아니고 군사부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슬람 성전이라고 구별을 하고 있네요. 이슬람 성전은 하마스와 공투 관계에 있으며 가자에서 인질을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놈이 그놈일 것 같은데 카타르와 함께 중재하고 계속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14일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이 즉각 타결된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AFP에 따르면 존 블랭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공은 하마스 측에 있다. 만약 하마스가 받아들이면 협상은 종결되고 정전 합의가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전 교섭이 최종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휴전 전에 또 전투가 심해집니다. 빨리 니들 굴복을 해라 이런 얘기겠죠. 50군데 이상을 공격을 했다고 밝혔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미 국무부는 가자 전후의 통치 구상을 발표하고 트럼프 차기 정권에 그것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넓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뉴스를 자꾸 안 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국내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 자꾸 객관적으로 더 보고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외국 뉴스를 좀 보고 싶은 거죠. 송전탑에서 불빛이 솟았다. LA 산불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 포착된 모습. 김자하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그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 송전탑 밑에서 불길이 솟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LA 화재의 원인은 전기 송전탑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 송전탑은 주로 산으로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도 숲이 우거지는데 건조한 날씨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여기서 뭐가 불길이, 글쎄요. 그건 저는 과학적으로 또 이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변압기에서 뭐 터져가지고 불꽃이 나는 경우도 동네에 가다가 본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에 동네에서 신고해가지고 부랴부랴 와서 수리한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송전탑은 뭐 변압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 이거가 원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불 끄면 감형해 줄게. 미 당국 LA 산불 진압에 죄수 939명 투입. 이 맥도날드 가게가 불에 타는 모습인 모양입니다. 이상 1월 16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